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GV80 쿠페입니다. GV80 쿠페는 쿠페답게 이 루프 라인이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BMW의 X6나 벤츠 GLE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 리드 라인이 조금 더 낮다는 게 특징입니다. 덕분에 그만큼 스포티한 느낌이 강렬하게 느껴져요. 휀다 방향지시 등의 경우에는 일반 모델과는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휠은 쿠페 전용 20인치, 22인치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퍼 컬러는 기본 블랙에 48V 슈퍼차저에서는 레드 컬러로 변경이 되는데요. 휠 디자인은 확실히 쿠페가 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후면부에서는 두 개로 나눠진 리어 스포일러가 특징인데요. 여기에도 X6나 GLE에 비해서 매끄러운 처리가 좋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트렁크 리드에 들어간 크롬 라인과 보조 제동 등 리어 램프는 G80 타입이에요. 대신 발광 방식은 3D 그래픽이 아닌 면 발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단 범퍼 역시 G80 스포츠와 동일한 모습이고요. 머플러는 2.5 터보와 3.5 터보에서는 듀얼, 슈퍼차저에서는 4개로 나눠진 쿼드 머플러가 들어갑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크기는 일반 모델 대비 83리터가 줄어든 644리터이고요. 폴딩은 전동식으로 들어갑니다. 공간은 일반 모델보다는 넓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탄화 또한 괜찮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GV80 쿠페의 하이라이트인 측면과 후면에서는 기존에 좋았었던 디테일을 곳곳에 넣어놔서 완성도를 뽑아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컨셉트카에서 볼 수 있었던 연결형 리어램프가 빠졌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면부는 헤드램프의 크기나 디자인은 일반 모델과 동일하지만 대신 이 안에 있는 프로젝션 렌즈가 기존보다 작고 촘촘해진 MLA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같은 면적 안에 더 많은 라이트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제네시스에서는 G90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용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웰컴 라이트 기능, 이렇게 차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 렌즈가 순차 점등식처럼 와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예쁘고 또 고급스럽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릴은 기존 구형 대비 좀 축소되면서 아웃라인에 곡선을 줬고요. 그릴 아래쪽에 슬롯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범퍼 좌우 에어 인테이크도 크게 들어가고요. 스키드 플레이트는 살짝씩만 포인트를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실내입니다. 일단 도어 트림은 기존 일반형과 동일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는 일체형 레이아웃입니다. 패널은 LG 디스플레이의 27인치 OLED예요. 스티어링 휠의 경우 3포크 타입으로서 버튼 색상도 기존 실버에서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 림도 역시 D컷의 그립감이나 가죽 질감도 착착 감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단 조작부도 터치 방식이고요. 볼륨이나 온도 조절은 다이얼 방식이라서 직관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기어와 통합 컨트롤러는 크리스탈을 세공한 것 같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거의 G90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 옵션으로는 암레스트 열선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운전석과 조수석 독립형입니다. 오디오도 기존 렉시콘에서 뱅앤올룹슨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참고로 실내 컬러는 디자인 셀렉션 1에서 5가지, 2에서 6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2에서는 컬러가 하나 더 추가가 되고 그 외에는 가죽 재질과 엠보싱, 스티치 디자인이 다릅니다. 확실히 디자인 셀렉션 2에 세비야 레드 투톤이 예쁘기는 한데요. 이게 150만 원 추가라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2열의 경우 구형 대비 개선점은 3존 공조입니다. 구형도 2열 공조가 있기는 했는데 풍량은 1열이랑 묶여 있었어요. 이거는 블로우 모터를 하나를 썼기 때문인데요.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브랜드 치고는 아쉬웠던 점입니다. 아무튼 쿠페부터는 2개로 늘어나서 3존이 되었습니다. 시트는 5인승 단일 구성으로 전동식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틸팅이 되고요. 공간 같은 경우는 조수석 시트를 최대로 밀었을 때 165cm 여성 기준으로 레그룸은 2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쿠페치고 헤드룸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외의 옵션으로는 열선과 통풍, 수동식 선 커튼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앞서 말씀드린 3존 공조나 전동 시트, 220V 인버터와 통풍 이런 편의 옵션들이 185만 원짜리 2열 컴포트 패키지에 묶여 있다는 거. 그리고 유튜브와 OTT까지 볼 수 있는 후석 디스플레이 역시 300만 원이라는 점. 역시 좋은 옵션은 비싸다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GB80 쿠페는 풀옵션으로 갈 경우 1억이 넘어가면서 수입차 그돈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홍시픽 추천 견적을 짜보면 일단 엔진은 2.5 터보 기준으로 파퓰러 패키지, 빌트인 캠팩만 넣어서 8,900만 원에 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파퓰러 패키지에는 HUD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2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묶여서 지금 보신 웬간한 옵션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팩에는 주차 녹화를 위한 보조 배터리부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9천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으면서도 스타일과 편의 장비를 모두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만 더 보강을 한다면은 파노라마 선루프나 아니면은 뱅앤올룹슨 사운드팩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경쟁차 비교를 해보면 동급 쿠페로는 BMW X6와 아우디 Q8 그리고 벤츠 GLE 쿠페가 있습니다. 기본 가격 면에서는 GB80 쿠페만 유일하게 1억 미만이고요. 나머지는 1억 초중반, 확실히 수입차 대비로는 GB80 쿠페가 저렴합니다. 물론 GB80 쿠페를 풀옵션으로 간다거나 수입차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면은 아슬아슬해진다는 거. 즉, 가급적이면은 제가 짜드린 추천 견적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크기의 경우 전폭은 GB80 쿠페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도 다른 수치는 전반적으로 대등해요. 제원면에서는 마력과 토크, 연비 모두 경쟁차 대비 낮은 편에 속하고요. 대신 유지비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 보험료에서는 국산차로서의 이득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GB80 쿠페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마침 또 앞에 방지턱 구간이 있어서 시속 20km로 방지턱을 넘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노멀 모드거든요. 이게 화면으로도 제가 많이 안 움직이는 게 보이셨을 겁니다. 쿠페가 GB80 대비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스포츠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댐핑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시속 20km입니다. 충격 감쇄를 세분화해주면서도 뭔가 스포티한 게 살짝은 있습니다. 전고가 높은 SUV잖아요. GB80 대비 5mm 정도가 낮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SUV다운 전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세단을 탄 것처럼 전고가 낮은 차처럼 저 차가 높게 느껴지지가 않고 있어요. 현재 지금 저는 22인치 휠 사양을 시승 중입니다. 옵션가 같은 경우는 20인치에서 22인치로 갈 경우에 120만 원이 추가가 돼요. 준대형 SUV지만 22인치면 승차감에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22인치 휠 달린 차량 치고는 그래도 컴포트하고 안락한 승차감에 위치해 있어요. 뭔가 스포티하고 막 운전의 재미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기대하신다면 살짝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3.5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세타 대신 람다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파워도 좋고 확실히 좋습니다. 가다서다 할 때에도 특별히 이 터보 차저가 가지고 있는 터보력이 크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엑셀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에도 비교적 즉각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기는 해요. 참고로 GB80 쿠페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위급인 G90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거의 140kg 정도가 더 나가는 모델인데요. 차가 무거우면은 이렇게 가다서다 하는 구간에서는 이게 빠릿빠릿하게 가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슈퍼차저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슈퍼차저,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터보차저가 가지고 있는 저 RPM에서의 굼뜸 현상과 터보렉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개인적으로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기는 해요. 여기서 MHEV를 추가를 하게 된다면은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가면서 마력도 높아지고 토크도 높아지면서 이 저 RPM 구간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는데요. 아직 제가 이 GB80 쿠페에서 MHEV 트림을 시승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같은 3.5 가솔린 터보 엔진에 MHEV가 들어가 있는 G90을 올해 여름쯤에 제가 시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면은 이 저 RPM, 저속 구간에서의 가속감이 정말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MHEV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 람다 엔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드러우면서도 즉각 토크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감각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제네시스 라인업에도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들어가기는 들어갔었는데요. 살짝은 인위적인 사운드와 타이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페에 들어가 있는 액티브 엔진 사운드 같은 경우는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요. 엔진이 돌아가는 힘, 즉 이 RPM이 얼마나 회전하는지에 따라서도 소리를 내준다고 합니다. 즉 액티브 엔진 사운드 자체가 가상 사운드긴 하지만 이질감이 비교적 덜한 그런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잘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현재 스포츠 모드입니다. 쿠페에 들어가 있는 액티브 엔진 사운드 같은 경우는 8기통 차량에서 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모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오, 뭔가 8기통 엔진 사운드가 비슷하게 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막상 지금 제가 이 차를 타다가 8기통짜리 차를 타면은 다르긴 다릅니다. 세 번째로는 플렉스 브레이크 모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의 응답성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드라고 하는데요. 컴포트와 스포츠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저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 중이라서 고르고 균일한 그런 제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스포츠 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뭐 다른 차들하고 별다르게 막 특출한 그런 느낌이 들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스포츠 모드보다 조금 더 주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바꾸고 싶은데요. 이건 아쉽게도 MHEV 차량에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기본 가격에서 900 얼마를 추가를 해야지만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왜 차별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고성능 게이지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야지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즉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넣지 않는 이상 뭐가 좀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지금 빠져있는 그런 GV80 쿠페를 지금 시승 중이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출력의 부족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람다3 3.5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6기통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트윈 터보 차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릿빠릿한 그런 가속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출력이라든지 스피드 면에서도 사실 뭐 일반 공도에서 달릴 때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방금 좀 안 좋은 노면 구간 같거든요. 지금 또 이제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일 때는 컴포트 모드에서 느꼈었던 편안함이 조금 옅어집니다. 노면을 조금 더 읽어주는 것 같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없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카메라로 한 번, GPS로 2번 이렇게 노면을 읽어줍니다. 방금 같은 구간은 GPS에서는 읽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카메라로는 한번 읽어줬겠죠. 노면이 파여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또 비교적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를 해서 그런지 이 서스펜션이 약간 탄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그리고 보통의 가솔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저 RPM에서 최대 토크를 뽑아내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GV80 3.5 터보 같은 경우는 1300rpm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터집니다. 54토크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엑셀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뭔가 훅훅 가지고 이 차량을 끌고 간다는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GV80 쿠페 같은 경우는 4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4륜으로 주행 중입니다. 그래서 구동력을 계기판으로 볼 수 있는데요. GV8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후륜 베이스에 4륜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륜 구동력을 조금 더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5대5 느낌으로 거의 비슷하게 구동력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터레인 모드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터레인 모드는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후륜 기반의 차량을 운행 중이신 분들은 눈 많이 오는 날 진짜 엄청 걱정되시잖아요. 요 정도의 무게감과 요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4륜을 넣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쿠페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엑셀 페달을 약간 밟아주는 것만으로도 금방금방 터보랩도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금방금방 무거운 차체를 단숨에 끌어올려줍니다. 탄력 주행했을 때에는 RPM을 1600 정도로 써주고요. 여기서 엑셀링을 조금만 해도 2000rpm 이상으로 금방금방 써줍니다. 일상 영역 구간 내에서 54토크의 최대 토크가 터져 나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약간 밟은 상태거든요. 이랬을 때에도 이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쫙 깔려 나오면서 즉각 토크감과 함께 이 출력, 고출력을 쭉 내주다 보니까
오, 이게 차가 지금 2.3톤 정도가 되는데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 있어요. 보통 2톤이 넘는 차량들을 운전하면은 아, 이 차 무겁다라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GB80 쿠페는 뭔가 엔진의 출력, 이런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무게감이 무겁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차선 변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날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핸들을 좀 제가 급하게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가 기울어진다든지 롤링 이런 것들도 거의 안 느껴지고 있고요. 뭔가 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스포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쿠페 SUV 치고는 좀 승차감이 너무 무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독일제 특유의 그런 단단한, 특히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단단한 승차감과 무게감 이런 것들이 진짜 좋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GB80 쿠페는 너무 컴포트하고 패밀리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주행을 했을 때 약간 아쉬운 요소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코너입니다. 와, 현재 노멀 모드인데도 와, 이 차체의 중심을 정말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코너링 성능이 직진 성능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와우, 전반적으로 어느 하나가 출중하지 않고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직진성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치를 가지고 있고 선의 능력도, 그리고 이런 승차감 이런 것들도 평균 이상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쏠린다기보다는 이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짠! 이번에는 GB80 쿠페 2열입니다. 현재 노면이 고르지 못한 구간을 주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열에서의 편안했던 승차감이 2열에서는 조금은 좀 감소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 이런 데에서는 또 비교적 푹신하게 이 충격을 감쇄를 해주긴 하는데요. 오, 방금도. 이게 SUV이긴 하지만 약간 전고가 낮은 일반 승용, 세단 이런 것들을 탔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GB80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탄탄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1열에서는 내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지면과 딱 닿으면서 날렵하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운전을 하지 않은 2열 탑승객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편안하다라고는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2열 승차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GB80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GB80 쿠페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GB80 쿠페의 에어백은 총 10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Q 기준 92.5점으로 1등급, 미국 IRCS 기준 2023 탑 세이프티 픽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높은 기본 가격과 48V 슈퍼차저 생산 지연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씨의 총평, GB80 쿠페 어떻냐? 일단 너무 예쁩니다. 디자인으로 승부 보는 차를 논리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즉,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GB80 쿠페의 장점으로는 예쁜 디자인에 선호 옵션의 기본화이고요. 단점으로는 다소 비싼 가격, 그리고 경쟁차 대비 낮은 성능과 연비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